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추석 휴장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하반기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9월 마지막 주고요. 9월 28일, 29일 일간 예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중에 좀 비도 오고 그랬는데 오늘 마사회가 발표한 주로 상태는 양호 7%입니다. 양호 7%.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잘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만 분할이 없죠. 분할이 없고 또 오히려 좀 출전두 수가 많은 경주들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 말들, 그런 경주. 그러니까 거의 다 게이트를 채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10마리 뛰는 경주 있고 그 이하는 없습니다. 다 11마리, 12마리 꽉 채우고 있는. 근데 이제 11마리, 12마리를 다 게이트를 다 채우고 있다고 해서 박진감이 넘치느냐, 그런 경주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골라내기 좀 힘든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한 주간의 휴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컨디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바람이 지금 새벽녘으로는 거의 어제 그젠가요? 어제 월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 어제인가 하여튼간 좀 쌀쌀했습니다. 월요일인가 보네요. 그 다음에 어제도 그랬고, 오늘은 좀 괜찮았습니다. 한 18도 정도로 이제 아침 기온이었었는데, 월요일인가는 13도, 14도더라고요. 좀 쌀쌀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말들의 어떤 컨디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 제가 이제 가면서, 경주에 가면서 이렇게 변하더라. 물론 능력은 떠나서, 그동안에 완전 그 더위에 진짜 걷기조차 힘들어했던 그런 말들이 완전히 몸놀림이 달라진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이제 조금 이제 능력이 나오면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들이 덜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월 넷째 주, 9월 28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12마리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찬가지죠. 일단 4번 엘도라도 파티가 있고 10번 마이티 아미가 있습니다. 이 두 마필이 지금 다 이제 2살짜리 경주, 암말 경주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순말보다 조금 완성도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 엘도라도 파티인데 지금 이 엘도라도 파티의 조교 내용을 좀 볼까요? 지금 일요일, 월요일 습보를 했고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습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이 실전에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타려면 가장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일단 조교가 잘 돼야 돼요. 신마들은 그런 게 발전 속도가 좀 더디죠. 더딘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기수의 재능, 역량, 기승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4번 엘도라도 파티 같은 경우는 지금 3일 내내 습보를 하는데 계속 기대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또 습보를 해요. 박태종 기수, 제가 이 기수하고 또 문정긴 기수, 박우른 기수가 기승전진이 안 나왔어요. 이 세 기수를 제가 자꾸 조금 그 조교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도 또 습보를 합니다. 습보를 하는데 습보하는 시작에서 기대요. 말이 안으로 기대니까 채측을 꺼내서 이제 꺼낸 게 아니라 이제 이 어깨 채측이라 그러죠. 어깨 채측을 대니까 말이 발을 바꿔요. 똑바로 잘 가더라고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이마필이 그런 걸 자기가 본인이 계속 조교를 해왔기 때문에 알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시작 전에 기대기 전에 좀 미리 말한테 명령을 전달을 해서 똑바로 뛰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대한 후에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마이티 아미입니다. 마이티 아미 이 9번 400 몇 킬로죠? 이마필이 418킬로. 얘도 이제 민생 기수도 조교가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닙니다만은 오늘도 좀 어떻게 탔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오늘은 9볼 했네요. 근데 어제 좀 빠르게, 월요일 날 좀 강하게 그렇게 좀 조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제 9부 한 바퀴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체구에 비해서는 이렇게 적당합니다. 2번도 사실 많긴 한데
근데 이제 예, 선행이나 마찬가지죠. 예, 거의 뭐 선행 9번 뒤에 바짝 쫓아가 9번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워낙 빠른 말이지 않습니까? 발이 빠른 마필이었었는데 조금 주폭이 작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저 뛴 걸 전부 다로 좀 치부를 해야 되는데 1000m니까 뭐 봐줄만 하다. 나머지 마필들은 그렇게 좀 저기가 없고요. 6번 예 거센 지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기권에 있는 과천킨 예상 잡아야 되죠. 오두 우리나라는 이제 예상가들이 예상지나 예상가가 오두 마번을 하기 때문에 과천킨 예상해야 되죠. 금빛 너너 8번 예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냥 뒤에다 걸쳐놓는 그런 마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엘도라도 파티라든가 마이티 아미가 아직 얘네들도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뒤에서 조금 이런 과천킨이나 금빛 러너의 이런 그 기수들이 조금 더 내가 차분하게 타면은 얘네들한테도 기회는 와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경주다. 분산 배팅을 하면은 안 되는 그런 경주죠. 어차피 4번, 10번이 배당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6번째 거센 지존입니다. 조금 얘도 보면은 그렇게 체구가 크지는 않은데 이 4번, 10번 이 두 마필보다는 오히려 좀 이렇게 빠릿한 맛, 좀 근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갖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사행기도 조금 있고 주폭이 작아서 제가 늘 얘기하는 이 라스트에서 직선에서 걸음이 한 2걸음 정도 많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4번, 10번 이 두 마필인데 역시 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배팅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경주는 아니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1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200m고요. 권해산 육군 이세마 마령 경주입니다. 네, 1번 여기는 좀 이세마 이제 1200m인데 오픈 별정 경주이다 보니까 뭐 앞말이나 순말이나 다 와라는 얘기예요. 2살짜리면 국내산 2살짜리면 다 와라 이 얘기인데 다른 말은 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뭐 이 경주에서는 2번, 12번 태평 레전드와 두손 오픈이 인기를 끌 겁니다. 걔네들이 이제 저배당이 확실시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 뮤직이 지난번에 어떤 1200을 떴다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말이 못 뛴 겁니다. 다른 말이 못 뛰었기 때문에 순위가 온 거지 얘가 잘 뛴 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그 잠재력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 그런 마필인데 여기 이제 하나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주시해야 되는 말? 좀 눈여겨봐야 되는 마필이 이제 이 5번 베스트 조이입니다. 베스트 조이. 자, 주행심사 이제 그 모래를 맞고 안 뛰었어요. 근데 두 번째 경주인가요? 두 번째 주행심사에서 선행을 갑니다. 그 1분 2초대를 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릴 때 그냥 복불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가 이제 수차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자꾸 모래 맞는 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래 안 맞으니까 1분 2초를 뛰어. 근데 데뷔전에서는 모래를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끌고 고개 쳐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모래가 오니까 자기 스스로 피하려고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심한 말들은 보면 막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래도 이제 위에서 기수가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는 가되 그러니까 기수는 똑바로 가라고 지시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똑바로 가라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모래를 피하는 거니까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높이 쳐듭니다. 뭐 앞에서 모래가 날라오니까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성질이 더 더러운 말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건데 그럼 뭐예요? 답은 아직 좀 더 기다려서 모래를 맞춰서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어떤 성과를 내려면 답은 선행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린다는 게 저 말인데 그럼 뭐냐? 우리가 따져야 될 거는 저의 말이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야. 첫 번째. 그러니까 최선책은 선행을 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제 이것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모래를 안 맞히는 방법이 있다면 선행 외곽으로 가는 거죠. 선행 외곽에서 모래로 안 맞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뭐 470km대, 80km대 나가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힘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소속주에 뭐죠? 뭐랑 동반 습보를 하는데 약간 나체에서 끝걸음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주폭이나 뭐 뛰려는 의지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1분 2초 주행심사 때 1분 2초를 뛴 게 맞아요. 점화필의 능력은. 단 조건은 모래를 안 맞았을 때라는 얘기지. 그럼 방법은 선행 아니면 선행 외곽인데 우리가 이게 그렇게 이제 딱 떨어지게 예측한 대로 선행을 갈 거다, 선행 외곽으로 갈 거다, 뭐 좀 차선책은 선행 외곽이다. 이걸 가늠할 때 이게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이겁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기수도 몰라요. 내가 스타트 해봤는데 늦으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떤 변수니까 기본적으로 따졌을 때 저는 차선책인 선행 외곽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냐? 2번 외곽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12번이 바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만큼 빠르냐 이거. 그러면 얘가 지금 5번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5번, 12번을 이렇게 달고 가는 이게 차선책입니다. 최선책은 혼자 선행 가는 건데 요거는 조금 확률이 떨어지죠. 이거는 확률이 좀 높아요.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다. 그런 것들만 이제 우리가 이 5번 크레스트 조이가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골똘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1200m고요. 네. 외산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잠재적 측면이랄까요? 잠재력을 지금 갖고 있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내심 이 경주는 이제 만약에 오늘 목요일 아침인데 이 용비 히어로 있지 않습니까? 3번 용비 히어로. 자, 이마필인데 그 뭐 주행심사 이런 거는 별거 없더라고요. 별거 없는데 월요일 날인가 그 마이티뉴하고 동반 습보를 했고 또 그다음에 어젠가 월요일 날인가는 어젠가요? 마이티닉이죠. 타이티닉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저기 단평을 잘못 쓴 것 같은데 이 마이티닉이랑 동반 습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느끼는 게 뭐냐면 뭐랄까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 하여튼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조교 때는 그런 게 잘 안 보였습니다만은 이 실전에서 보니까는 아직 어린 티가 한 군데서 딱 나타나요. 어디서 나냐면은 이 후구를 쓰는 데 있어서 약간 뭐랄까요? 좀 간결함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퉁칠게요. 간결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간결함이 없다. 근데 어떤 그런 것들만 조금 보강이 되면 워낙 잘생긴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 후구가 정말 잘생겼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발 쓰는 게 조금 간결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힘을 쓰면 다시 좀 무너질 확률이 있어요. 답은 뒤에서 이제 한 발 쓰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빠른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뒤에서 참고 있으면은 자꾸 앞에 말들은 도망가고 나는 뒤에 쳐진다는 게 기수의 심리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엔 또 하나 이제 11번 코리안 드림입니다. 코리안 드림. 지금 이 경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이런 말들 많이는 아니죠. 덜어 있습니다. 근데 덜어 있는데 정말 잘생긴 체형을 갖고 있어요. 뭐 여기 용비 히어로는 뭐 어떤 후구의 어떤 발달이 잘 됐다면 이 코리안 드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발달이 잘 돼 있어요. 밸런스가 잘 맞아 떨어집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죠. 실전은 띄워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용비 히어로의 단점을 커버하기가 조금 어렵다면 저는 이제 이 코리안 드림입니다. 코리안 드림인데 왜 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 이제 파이널 K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월드 피플도 있는데 얘네들의 완성도가 지금 떨어집니다. 특히 이 콩나물 인기 1위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하고 있는데 지금 한 2차례인가 동반 습보를 했어요. 동반을 했는데 뭐 그렇게 뭐 뉴본이라는 그 외산 사군말 그 같은 소속주의 뉴본 그 신영철 기수가 조교를 했던 말이고 또 한 번은 뭐랑 하더라고요. 뭐랑 하는데 얘도 보면은 이 코리안 드림이나 이 콩나물하고 여러분들 그 체형을 한번 연승할 때 체형을 보면
이 코리안 드림은 전체적인 발달이 잘 돼 있으면서도 등치가 커요. 높아요. 키가 크다라는 얘기죠. 근데 키가 큰 게 멀때같이 큰 게 아니에요. 다 발달될 거 발달되고 커졌어요. 근데 이 콩나물은 보면은 전체적으로 작아요. 그 등치에 비하면 좀 작습니다. 작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예. 그 어떤 신장력이 상대적으로 덜 나와요. 거기다가 이 콩나물도 이 용비히어로처럼 어떤 그 후구의 어떤 움직임이 아직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라스트에 뛰는 걸 보면 걸음이 전혀 안 나오죠. 오히려 섰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용비히어로가 오늘 아침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두 번의 숫보를 해서 그런지 아주 매가리가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오늘 그게 없었는데 11번 얘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목요일 아침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이 코리안 드림이 괜찮다면 이쪽에다 조금 더 치중을 할 생각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1400m고 이 경주는 뭐 그냥 가겠습니다. 뭐 플래시 골드, K 파워풀 또 그다음에 아놀드 켄 얘네들 다 능력 없어요. 뭐 여기 베스트 킹덤이요. 이 참 500km가 넘어가는 체형을 갖고 있는데 말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해드리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통나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의 어떤 그 걸음을 한 걸음 뛸 때마다 이 움직임이 없어요. 이 리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 빙고라는 그 신마랑 동반 스포츠인데 걔한테도 뭐 걔도 못 따라가서 두들겨 맞는데도 반응을 못 해요. 반응을 할 수가 없죠. 네? 자기 몸 자체가 뻣뻣하기 때문에 리듬감이 없기 때문에 반응을 못 해요. 저런 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너무 과신하면 안 되고요. 이 K 파워풀인데 이 경주를 이제 상대만 놓고 보면은 쟤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마필도 지금 뭐죠? 소속주에 뭐랑 그 우영광? 예, 우영광이 신마 육군 신마 우영광이랑 동반 습보를 합니다. 예, 동반 습보 일로 뛴다 그럴게요. 예, 근데 이 K 파워풀이 이렇게 안쪽에 있었어요. 안쪽에 있었는데 일로 뛰는데 보면 얘는 지금 이쪽에 있는 말을 보고 자꾸 안으로 기대려고 해요. 그러면 조교자가 좀 발을 바꿔줘서 좀 똑바로 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오자마자 후다닥 여기서 뛰어요. 이 내측 펜스에다 대놓고 뛰는데 말이 이렇게 한쪽으로 비틀어서 뛰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완벽한 경주가 어디 있냐?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경주를 찾기가 좀 힘든데 마찬가지예요. 여긴 지금 제가 다른 상대적으로 좀 높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7번 아놀드 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여기 뭐 이제 지금 베스트 킹덤을 예를 들었는데 쟤도 그 한 가지랑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를 바는 없는데 그나마 베스트 킹덤보다 낫다라는 얘기죠. 다른 마필들은 능력이 처지는 마필이고 그 다음에 8번 메가스토입니다. 한 420km, 30km 나가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데 얘는 또 체공을 갖고 있어요. 힘 소진이 커요. 체구가 작은데도 주폭이 유연하지만 힘 소진이 크단 말이에요. 힘 소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말들은 제가 여러분들 기수의 성향을 잘 알아야 돼요. 초반에 무리를 해서 가는 기수냐, 붙들고 가는 기수냐. 만약에 이런 경주 제가 아놀드나 K 파워풀을 이렇게 주구장창 깊이 설명하는 이유는 저런 메가스톰이 뒤에서 차분하게 타면 K 파워풀이나 아놀드 캔은 자기 스스로 무너져주는 마필이다고요. 근데 메가스탑 같은 경우는 힘만 잘 안배해주면 저런 말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탄력을 낼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앞에 가는 말들이라고, 그러니까 K5풀이나 아놀드 킨이 앞에 간다고 나도 그 말 따라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힘 소진이 큰 데다가 내가 또 그 흐름에 또 빨리 가서 초반에 힘을 다 써버리면 쟤는 쓸 게 없어요. 힘이. 그래서 경마가 참 이런 것까지 기본적인 어떤 능력으로 오는 경주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걸 보면 능력이 아니라 기수의 기승술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경주도 조금 그냥 건너뛰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1200m고요. 네, 이 경주도 마찬가지죠. 2번 용암 칸타카.
이거 예상하기 싫은 예상가는 뭐 11번 걸작스타 이런 마필들 예상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레전드 탄생입니다. 비트 도깨비, 4번 용비태양, 이렇게죠. 3번, 4번, 1번인데 기본적으로 레전드 탄생은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뭐 좋은 체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말이 아직 조금 이렇게 경험도 없고 힘이 안 찬 데다가 좀 공백기를 갖고 있어 그런지 좀 약간 이렇게 흩날리는 그런 뛸 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앞으로 쫙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흐느적흐느적하고 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몸이 워낙 유연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 이제 파워만 좀 붙으면 돼요. 그럼 남는 게 이제 3번, 4번인데 비트 도깨비하고 용비태양인데 용비태양은 인정하겠습니다. 용비태양은 인정하겠는데 이 비트 도깨비가 지난번에 이 마이야기수인가? 마이야기수죠. 저것도 보면은 3착으로 왔는데 2번 게이트인가요? 저거보다 좋은 전개를 펼칠 수가 없어요. 최적의 전개를 펼쳤어요. 근데 오늘도 그런 전개는 나오죠. 나오긴 나옵니다. 뭐 선행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워낙 체구가 작고 전날 그 뛴 거 상대들을 뛴 걸 보면은 잘 뛴 게 하나 없어요. 근데 지금 그날은 1000m였었고 오늘은 거리가 1200m인데 제가 워낙 체구가 작기 때문에 초반에 예를 들어 문시영 기수가 선행을 좀 무리하게 가는 데다가 누가 와서 한번 딱 건드려 주면 무너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역시 위험하고 거기다 이제 4번, 3번이 배당이 없기 때문에 저런 위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두 마필이 올 수는 있습니다. 오긴 올 수 있는데 그래도 비트 도깨비가 조금 불안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막권을 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1번은 말씀을 드렸죠. 3번, 4번인데 여기에 이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 이 5번 킹워리어입니다. 킹워리어인데 요거 뭐 괜찮게 생겼더라고요. 말은 한 480km 나와서 그런지 아주 잘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어제 아침엔가 은빛 돌풍 이번 주에 출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려고 하다가 지금 편성상 뭐 출전을 뭐 포기한 건지 하여튼간 그런데 뭐 걔가 은빛 돌풍이 워낙 느린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저 마필이 아주 시원하게 앞서가더라고요. 시원하게 뭐 한 목 차이는 앞서가요. 근데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은 다른 여타도 다 좋다라는 얘기예요. 주행자사라든가 그렇다고 해서 뭐 들고 패고 뭐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앞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두권에만 잘 붙어가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트 도깨비 정도는 뭐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방어 막건도 필요하죠. 삼복승식 뭐 이런 막건도 일단은 그런 쪽으로 더 이런 쪽에는 3, 4번이 배당이 없을 때는 다른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그런 건 더 잘하실 거라고 믿겠고요. 자, 그래서 이경주는 조금 더 배당을 내줄 수 있다면 5번 킹워리어가 될 거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5경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6경주입니다. 1700m고요. 공례산 요건입니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가볍게 한번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한 것 같은데 이 8번 블랙 시대입니다. 여기 뭐 인기마가 뭐예요? 스터닝 서브요. 저거 지난번에 뭐 쥐어 짠 마필이고 세네파코도 그렇고 이게 다 인기마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강철 드래곤 이것도 그렇고. 남는 게 이제 이 8번 블랙 시대인데 지난번에 23초를 뛰었습니다. 23초를 뛰었는데
저게 인기가 없었으면 좀 생각을 좀 제가 이경주를 생각을 좀 다시 할 텐데 인기가 있더라고요. 한 뭐 거의 3, 4차간에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이제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이렇게 잘생겨서 안 뛰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었었고 그 지난번에 그 1300을 뛴 걸음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400m, 여기 400m라 그랬죠? 여기 이제 50m가 빠지니까 결승선 꼬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골대까지 400m인데 이 400m를 보통 제가 50걸음에 뛴다고 얘를 가정을 했었죠. 가정을 했었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한 4에서 5걸음을 더 뛰어요. 참 희한한 겁니다. 지금 480km, 70km, 80km 나가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연성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뛸 때 보면 조교 때나 그 실전에서 뛸 때 보면 리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못 찾겠다라고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다. 이 좋은 체형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조교 때나 실전에서 특히 조교 때 보면은 어떤 말이랑 동반 습부를 해도 결코 지는 적이 없어요. 뭐 결코는 아닌 것 같고. 그 웬만해서는 잘 따라가요. 잘 따라가고 주행 자세도 흐트러짐이 없고 만약에 이 블랙 시대가 뭐 뻣뻣하거나 뭐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분명히 무슨 어떤 다른 것들을 보여줬을 겁니다. 발을 자주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뭐 상대적으로 뭐 쉽게 뒤처진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로열 삭스인가요? 신마랑 동반 습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순마인데 다른 때 같은 경우는 더 강한 말이랑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자꾸 속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뭔가 어떤 하자가 요만큼이라도 좀 발견이 되면 되는데 관찰이 되면 되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뭐 약간 아직까지는 뭐 물론 이제 아주 뭐 이렇게 부드럽거나 뭐랄까 좀 돋보이게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뭐 웬만한 말들 다 그러고 뛰는데 쟤만 뭐 유난히 뭐 저렇게 자기가 무슨 이렇게 왜 이렇게 못 뛰는지 참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또 하롱 타임 보면은 전부 다 14초 뭐 13초 후반대 이렇게 뛰는데 좀 저런 것들도 조금만 더 뭐 이런 경주니까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터닝 서브가 만약에 이제 선행을 간다. 그럼 뭐 어차피 다른 말들이랑 다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기수들은 뭐냐면 우리 뭐 저 빅토르 기수도 그렇고 기수들의 어떤 그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라고 딱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꼬집을 수도 없고요. 누가 선행을 가면은 자 선행을 가는 말이 페이스를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말들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 꼭 이렇게 나가요. 내가 이 무리에 가서 합류를 해야 돼.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냥 내가 여기 있어도 돼. 니네들 알아서 이렇게 빨리 가지고 있는, 쟤네들 오버페이스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50이라는 힘을 쓰고 가야 되는데 지금 60, 70이라는 힘을 쓰고 간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50으로 뛰고 있는, 50의 힘만 쓰고 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같이 합류를 하기 위해서 나도 60, 70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더 써. 얘네들은 지금 붙들고 가고 그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중간에 나오면 좋아할 겁니다. 제가 이제 뭐 그 이번 주 내일이죠. 토요일 일요일자에 7경주에 그 나오는 거에 대해서 문수영 기수가 타는 말 우승 콩코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근데 그러지만 않는다면 블랙 시대도 이 경주에서 뭐 그런 하자를 지금 말씀드렸고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최소화 시키려면은 상대적으로 빠른 흐름에 맞추는 것보다 내 페이스만 좀 유지하면 재밌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6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1800m고요. 국내산 5군입니다. 바주카 보이가 이 경주에서 선행을 좀 나서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뭐 해볼 만한데 이 한강 캡틴이 지난번에 시정식 기수 얼마나 급해요. 저거 800승이랍니다. 저 말 갖고. 그러니까 안쪽에 뭐죠? 뭐가 있었더라? 5번인가 뭐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선행을 굳이 가잖아요. 그 상대에 뭐 있었습니까?
거기 뭐 크리솔 메이트가 크리솔 뭐죠? 이게 뭐였었죠? 크리솔 뭐였었는데 하여튼 그렇다. 그게 뭐 저게 아니고 인기 6위권이었었어요. 전 인기 1위였었고 그 전경주 한번 들여다보자고.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 지그재그로 뛰어요. 상대가 셌어요? 안 셌어요? 근데 물론 저게 3살짜리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안정감 있는 그런 주행 자세, 그러니까 힘이 차야 되겠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선행을 가려고 할 텐데, 그렇다면 이제 바주카 보이가 불편해지죠. 어차피 두마필이 인기 1, 2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마필 다 지금 그런 전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이렇게 불편한 전개, 둘 다 서로 불편한 전개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찬바람이 불면서 달라진 말들이 가끔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 빛나는 질주입니다. 빛나는 질주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근데 또 보니까 또 거기다 또 강등됐어요. 4군까지 올라갔단 말입니까 저게? 제 눈에 좀 멀리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보이는데, 국산 지난번에 4군, 4군에서 지금 5군으로 강등이 된 말이네요. 아무튼 컨디션은 좋은데 쟤는 500km가 훨씬 넘어가죠. 530km 이렇게 나가는데 걸음이 느리잖아요. 여러분들 뛰는 거 한번 보세요. 공중 뛴다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직 캐리어가 좀 짧은 김성현 기수가 그런 나는 이마피를 이렇게 타야 돼 방법을 알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에덴의 동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는 건 이제 희망의 창가인데, 조마필도 지금 결정타가 없어요. 결정타가 없기 때문에 결국 2번, 8번을 갖다가 이 둘이 이제 뭐 빅토레 기수, 신영철 기수니까 그렇게 심하게 싸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요 경주하고 좀 다르게 뭐 좀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11번 백룡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말을 똑바로 뛰게 하는 게 문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마이야 기수가 탔고 그 전에 누가 탔죠? 하여튼 김정진 기수가 이제 계속 타오다가 마이야 기수가 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헤리카심 기수입니다. 여러분들 좀 자꾸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짜증 나는 거 압니다. 아는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슨 얘기냐고요? 이 백룡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김정준 기수가 타온 걸로 아는데, 아무리 조교도 항상 김정준 조교, 항상은 뺄게요. 거의 다 김정준 조교 기수가 했어요. 자, 말이 일로 뛸게요, 이번에는. 보통 다 내주로 해서 조교를 해요. 이 백룡은. 이 마방 자체가 거의 다 그래요. 웬만한 말은 다 내주로 해서 조교를 하는데, 자, 이 습보를 한다고 강하게 좀 놔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말을 좀 똑바로 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똑바로 뛰게 한 적이 없어요. 저 한 적이 없다는 거 안 뺄게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이마필의 여력이 되시면 들어가서 저기 그 조교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어떤 할 줄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다른 말들을 하는 거 보면 할 줄 아는데 못해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다른 말은 하면서 왜 이 말은 여태까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이번 주에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주중 내내 이 헤리카심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구보나 습보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시작을 막 하려고, 여기서부터 이제 스피드를 내려고 그러면은 일단 말하고 싸워요. 말하고 신경전을 펼쳐요. 내가 바꿔줍니다. 말이 일단 기대요. 그러니까 왼발로 가니까 당연히 기대겠죠. 막 여기서부터 오다가 여기서 조금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을 오른발로 바꿔줄라 그러면 안 바꿔요. 안 바꾸니까 기수가 말을 세워요. 그냥 스피드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거를 바꾸게 만들어요. 주중 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중 내내 바꿨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마필이, 그러니까는 이게 한 술에 다 배부르겠냐고요. 일단은 말을 똑바로 보내는 게 먼저잖아요. 똑바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무슨 탄력을 끌어내든지 뭐 리듬감을 살려내든지 뭐 잘 먹여서 스피드를 내게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똑바로 뛰게는 못하면서 맨날 세게만 뛰어다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말이. 예?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도 모든 스포츠를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해야 그게 몸에 배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자세 같은 게 한번 딱 고정을 시켜 놓으면 그게 영원히 가지 않습니까? 영원히? 계속 오래 가죠. 오래 지속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 뭐 하려고 해보세요. 몸이 뻣뻣해서 그게 움직이냐고요. 안 움직인다고.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점화필이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말들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변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 백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은 저는 일단은 쟤도 마찬가지. 이 걸음이 지난번에도 라트에서 거의 걸어왔지 않습니까? 다른 때보다 한 3걸음 더 뛰었습니다. 아니, 남들보다 3걸음은 더 뛰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점화필의 능력은 그렇게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번쯤은 이제부터 똑바로 뛰고 있으니까 조교를 똑바로 했으니까 한번 어떻게 뛰는지 눈여겨본다면 눈여겨보고 나서 다음번에 이게 쓸만한지 안 쓸만한지 좀 판단을 하자. 이런 의미로 백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경주였었고요. 자, 8경주입니다. 1200m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철기 기수가 탄 거 31조 말이었었나요? 미스 콩코드 말고 뭐였었죠? 이게 어디 갔지? 말이 미스 콩코드였었나요? TG 에너지 이게 갑자기 어디로 가버렸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미스 콩코드는 다른 적이었었고 그게 뭐였었죠? 하여튼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이제 추천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철경 기수가 아나운서 말에 의하면 2년여의 공백이 있다 그러는데 예전에도 이제 가끔 제가 그런 걸 천군이나 이런 것들 1400에서 이제 뒤에서 날라오는 걸 봤을 때 분명히 머리로는 타요. 머리로는 타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기수야.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철경 기수가 몸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기수로서는 조금 뻣뻣해요. 그러니까 유연성은 떨어지는 몸인 것 같아.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기술보다 등자를 좀 길게 밟죠. 조금 길고. 추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어떤 그 말하고 같이 리듬을 맞추기보다는 조금 이게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요. 정확하게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2년 동안 쉬면서 뭐가 바뀌었나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걸 잘해요. 라스트에서 모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말 능력에 맡겨야 되겠죠. 물론 이제 기수의 어떤 추진 동작이 좀 따라야 되겠지만 최근에 와서 보면 거의 다 그런 식의 어떤 전개를 펼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도 지금 지난번 뛴 거 보니까 그런 식의 탔어요. 한 서너 번째 안쪽에서 붙어 있다가 일찌감치 자리를 잡죠. 자리를 일찌감치 잡더라고요. 일찌감치 자리를 잡아가지고 내측에서 그리고 이제 안으로 이제 추입을 했던 그런 금화필인 것 같은데 쟤도 보면 한 470, 80km 나가는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말 자체도 그렇게 썩 좋은 리듬감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철경 기수가 오늘도 이제 두들겨 오늘도 그랬던 것 같은데 막 두들겨 패고 이제 뛰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런 게 기수가 조교를 하면서 보면은 내가 원하는 스피드가 아니야. 그러면 때리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조금 더 그러니까 기대했던 그런 스피드가 안 나오니까 때린다고요. 근데 기수가 만약에 얘가 좀 몸이 뻣뻣하구나, 다른 데가 어디 문제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 후구의 추진력이 조금 약하구나, 부드럽지가 않구나 이런 걸 느끼기보다는 그냥 무턱대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스피드야. 그러니까 이제 두들겨 패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휘청휘청 그러는 건데 저 말은 이제 그런 건 없어요. 말이 조금 근성은 있더라고. 몸에 좀 그런 건 있어도. 그 다음에 이제 8번 미스 도로티입니다. 지난번에
1000m 뭐 시원시원하게 왔는데 자, 이번 주 11주 만에 나와서 그런지 약간 좀 뭔가 어설퍼요. 좀 어설픈 그런 컨디션? 예, 컨디션이더라고요. 그다음에 행복승자랑 이제 같이 동반 습보를 했는데 1000m 이 발주 연습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말이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에는 조금 조교를 좀 강도를 낮췄어요. 월요일인가 한번 이혁 기수가 조금 빠르게 가긴 한 것 같은데 월요일입니까? 월요일 날 나오자마자 한번 좀 빠르게 이제 했는데 뭐 체구도 좀 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래를 맞고 자꾸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작은 체구에서 그렇게 힘을 쓰고 왔는데도 여기서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 정도 탄력이면 나쁘지 않은 그런 탄력이죠. 그래서 1200m라고 해도 역시 이제 2번, 8번 이 두 마필이 상대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경주 11마리 중에서 얘네들 둘의 어떤 그 능력이 조금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지금 메타도 그렇고 미스도르티도 그렇고 왜 제가 단점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칫하면 실수하면 특히 이제 미스도르티 같은 경우 외곽에 있기 때문에 모래 맞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그럼 이 두 마필에게 이제 그냥 뭐 한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마필이랄까요? 문자 쓰면 1번 찬이고입니다. 이번에는 조교를 정말 습보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조교표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그냥 구보 한 바퀴씩만 딱딱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보 한 바퀴씩만 딱 하고 들어갔는데 그러면 딱 여러분들이 살펴야 될 건 체중입니다. 체중이 뭐 급격하게 불지만 않았다면은 컨디션만 맞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힘을 안 쓰게 했다는 겁니다. 그 힘을 이제 실전에 가서 다 쓰게 할 겁니다. 자, 선행도 갈 수 있고요. 선행을 실패해도 따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예, 뭐 다른 어떤 그 변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 능력이 뭐 없다면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뛴 걸음만 갖고 이제 논한다면 비교를 한다면 메타나 미스도리트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이 미스도리트나 메타의 어떤 그 단점들이 좀 불거져 나온다면 거기에 이제 한 방 매길 수 있는 마필이 1번 찬이고 정도가 되겠다. 나머지 마필 스터닝킨도 이것도 뭐 별거 뭐 체구도 얇고요. 뭐 아직 뛰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저런 말들이 이제 선행을 가려고 할 텐데 미스도르티나 메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찬이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찬이고를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이경주에서는 좀 맞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200m고요. 이 보름달빛 오늘도 뭐 그동안 뭐 습분을 했습니다. 다른 이철경 기수인가요? 근데 일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하고 오늘은 또 이 박태준 기수가 또 두들겨 패면서 습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7번 한센스타가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보름달빛이 안쪽에 갇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루스칸, 울트라히트, 뭐 울트라 sak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원더풀 로드, 화산기한 다 빨라요. 다 빠르기 때문에 보름달빛이 저 안에 갇히면은 뭐 저건 퍼지기도 콜킥이랑 동반 스프면서 완전히 퍼지기도 했으니까 하여튼간 뭐 다른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습보를 안 해도 좋았을 뻔했는데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우루스칸입니다. 우루스칸인데 기억하십니까 이게? 지난번에 이게 샤인온미랑 같이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샤인온미를 추천드리면서 이 10번 이거 누구죠? 우루스칸을 축으로 갔습니다. 왜 우루스칸을 축으로 갔느냐? 달빛 조각사가 그때 공백기를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오두마번 이 자리에서 오두마번도 안 합니다. 뭐 조교도 약하고 뭐 당일날 봐서 뭐 특별하게 저거 하지 않으면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뭐 당일날 가서 뭐 제가 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선행 가도 넌 쓸 거다. 그동안 뛴 걸음들을 보면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샤인온미는 왔는데 우루스칸이 못 왔죠. 샤인온미를 그래서 이게 배당이 얼마입니까? 70몇 배짜리 배당을 못 맞췄던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우루스칸이 지금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하고 문세영 기수가 탑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다 이 후구의 움직임에서 얘네들의 능력이 좌지우지 되는다라고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루스칸이라는 마필이 그거예요. 후구의 움직임이 그렇게 부드럽지가 못해요. 그래서 저렇게 라스트에 쓰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후구의 움직임을 조금 더 낮게 해주려면 힘한 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송지철 기수 누구예요? 김정준 기수인가? 하여튼간 밀고 나온다고요. 밀고 나오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우루스칸이라는 말은 또 발도 잘 안 바꿔요. 그걸 갖다 문세영 기수가 자꾸 이제 고치려고 하는데 오늘도 보니까는 그렇게 고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금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말. 이거 신영철 기수가 처음에 데뷔전 때 2번인가 선행 갔을 때 2착 2번 오고 승군했다고 제가 그리고 나서 이 마필은 그런 단점들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게 화산 기한하고 또 코리안 드림하고 이런 마필들하고 동반 습보에 인기 빵빵 실릴 것 같은데 어차피 이런 말들은 실전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아주 크게 불거져 나옵니다. 그다음에 울트라 삭스도 마찬가지예요. 서천 라이언 선행 4코너에서 서천 라이언한테 졌다. 직선에서 졌다가 다시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때 결코 세게 보지 마라. 이건 2억 기수니까 이렇게 탄 것 뿐이다. 근데 지금 이번 주에는 컨디션도 아니고 거기다가 한센스타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주 자체는 선행마들을 다 정리해 버린다고요. 자, 그러면 뛰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인데 11번 샤이논미가 뛰어 올라올 수 있죠. 근데 이 샤이논미가 지난번엔 제가 컨디션이 좋다라고 추천드렸지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얘를 대신해서 갈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 태평 파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조교 관찰들이 저 마필을 그냥 등한시한다고요. 근데 이제 하나 조건은 걸겠습니다만은 일단 조교 강도를 상당히 낮췄어요. 낮췄다라는 건 뭐예요? 그동안 헤리카심 기수가 조교를 하면서 안으로 기대는 걸 못 잡았어요. 아까 그 백룡은 잡았지만 이거는 못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잡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막 뛰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 와. 중간까지는. 그럼 여기서 다시 왼발로 바꾸고 이렇게 삐딱하게 뛰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계속해서 직선에서 쭉 이어져 줘야 되는데 못 이어져. 그러니까 이거를 강도를 높이면 강하게 하면 안 돼요. 강도를 낮춰야 된단 말이야. 다운 시켜가지고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일단 똑바로 뛰게 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백룡 때도 그렇고. 저 태평 파이터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단 똑바로 뛰게 만들었어요. 이게 습보가 없어요. 지금 이번 주에 한 번도 습보가 없습니다. 왜? 똑바로 뛰게 하는 게 먼저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똑바로만 띄워주면 되니까. 근데 그런 걸 갖다 김동수 기수가 과연 얼만큼 해줄 수 있겠느냐. 이제 요걸 찾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울트라이트인가요? 울트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울트라이트가 이제 안쪽에 있는데 지금 두 번을 연속을 이긴 걸 보면 이긴 그 과정이 그 어떤 상대들이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거 갖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센스타가 선행을 가서 다 남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가장 안쪽에 있는 울트라이트를 이거를 섣불리 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지금 9번 뛰었어요. 10번째 뛰는 겁니까? 지금 8번 뛰었어요. 8번이에요, 저게? 8번 뛰었나요? 예, 8번 뛰었어요. 8번 뛰었는데 주행심사부터 8번을 2번을 최범현 기수가 탔으니까 주행심사부터 해가지고 2번 빼면 몇 번? 6번, 7번. 7번을 누가 탔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같은 기수가 탔어요. 그리고 지난 2번 우승했을 때 2번 재범인 기수가 탔고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다를 거다. 이 기수하고 다를 거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그때 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분명히 그 기수는 서둘렀다. 주먹이 풀어졌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보면은 또 얘기하지만 제 방송 볼 필요 없죠.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어떤 그 속도나 기수의 어떤 움직이나 이런 걸 보고 대충 감을 잡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조금 더 쉽겠죠. 눈에 지금 저렇게 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겠지만 저런 거 보십시오. 최범현 기수는 붙들고 나오잖아요. 물론 그 흐름에 따라 나온 거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6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가는 대로 다 갔거든요. 근데 아직 힘도 안 차고 안 마리고 이런 마필들이 거기다가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아직은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 따라 나와 18초를 뛰어. 14초, 15초대 3초를 땡깁니다. 뭐 기록 갖고 논할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일단 안쪽에 있는 유리함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원더풀 로드입니다. 이 원더풀 로드 뭐 지금 이번까지는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겠는데 일단 이 마필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체장이 길어요. 덩치가 500kg가 넘어가는데 앞뒤의 간격이 길어요. 체장이 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그 코리안 드림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코리안 드림의 이 체형과 이 원더풀 로드의 체형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리안 드럼 같은 경우는 어떤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지만 이 원더풀 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경주까지 뛰는 걸 보면 뭐 어디까지 몇 미터까지 갈 수 있겠다. 뭐 또 어느 군까지 좀 상대가 좀 빠르거나 그렇다면은 저런 말들은 보면 허리가 길거든요. 일단 허리가 긴데다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지구력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이번에 뛰는 걸 보고 좀 하여튼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일단 한센스타를 앞에다 두고 뭐 인코스에 이제 울트라이트가 있고 원더풀 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한센스타가 해결해 준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태평 파이터가 될 거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9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10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악룡 같은 경우 지금 몇 번 뛰었습니까? 우악룡이 지금 6번 뛰었어요. 6번 뛰어서 선행 한번 가잖아요. 선행 가니까 그냥 돌잖아요. 싹스킹 인기 9위짜리 말이에요. 인기 9위가 선행 가서 돌았단 말이에요. 그 1200m에서 오늘 1400m입니까? 오늘 몇 m입니까? 1400m. 여기도 뭐 선행 가면은 뭐 네이비 캡틴도 지금 1200, 1000m 뛰었는데 저 말도 보면 아직도 조금 오늘도 보니까 힘이 좀 덜 차 있고, 그다음에 원평스톰도 쟤도 보면은 역시 이제 어린 마필들이니까 그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너무 제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배팅할 때. 근데 제 얘기는 이 어린 마필들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원평스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엘도라도 이제 흥부랑 같이 동반 스포랍니다. 아주 뭐 순간적으로 뛸 때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거 힘차고 어떤 후구만 좀 풀리면 힘이 차면은 상당히 뛰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마필인데, 혼자 갈 때 보면은 어떤 이 후구의 움직임이 조금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은 좀 없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이비키드 우악룡이 이제 선행을 어떻게 가느냐가 관건인데, 여기 그러니까 우악룡이 선행을 간다는 가정이다면은 1000m 뛰고 쟤도 지금 1000m 뛰었다고요. 1400m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쪽에 있는 네이비 캡틴하고 바깥에 있는 원평스톰 이렇게 예상이 될 거라고요. 아니면 뭐 문세영 기술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하면은 뭐 1번 쪽으로 좀 가닥을 가든가, 아니면 원평스톰이 지난번 뛴 걸음이 워낙 뭐 출중하다 이렇게 네이비 캡틴을 이겼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락시 뭐 이런 마필들이 뭐 날라올 것처럼 저거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블랙 시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이티닉도 마찬가지 똑같은 맥락을 할게요. 제가 이제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얘 보면은 뭐 이 블랙 시대도 마찬가지고 얘도 그렇고 뭐 경쾌하죠, 잘생겼죠, 뭐 어디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는데 왜 저렇게 못 뛰는지 모르겠어요. 모래를 맞아서 그러나요? 저런 말들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거 여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예상이 어떻게 되냐면, 예상가들을 보니까 27 아니 1 그냥 1부터 적을게요. 이게 순서 제가 1, 2, 5, 7 이렇게 잡고 나니까 잡을 게 없어.
예상. 그러니까 뭘 잡냐면 이 마테오론을 잡는다고 마테오론. 근데 이 마티 힘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얘를 잡느니 저는 이 마이티닉은 뭐 얘에 대한 어떤 잠재력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마이티닉은 지금 현재 하는 행동을 봐가지고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못 찾겠지만 좀 이런 경주에서는 조금 그냥 등한시에서는 안 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0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입니다. 고만고만하죠. 이제 빅토리 또 지난번에 푸르칸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도 선행 갈까봐 조금 걱정스럽다. 근데 선행 가도 뭐 안 보겠다. 제가 뭐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51km인데 지난번엔 1번 게이트에서 안에 갇혔지 않습니까? 뭐 그때 문시영 기수인가 누가 선행을 가는데 안에 딱 갇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린 일본어로는 이제 고로시다, 뭐 고로시라는 건 힘 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영어로는 잼이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앞에가 이렇게 가로막혔단 말이에요. 어디 뚫고 나갈 데가 없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수하고 말하고 싸우느냐예요.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는 이제 고로시예요. 그러니까 기수하고 말하고 싸워서 막 힘을 소진하는 거예요. 뭐 잼도 마찬가지고. 근데 적절하게 제어하는 흐름이면은 오히려 말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힘 한 배가 저절로 되는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흐름이 그 얘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힘 한 배 하게 해서. 그런 상황이 딱 걸렸던 건데, 자 오늘은 그러면 9번 게이트에 있으니까 그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플라잉 스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번 그 세이렌한테 무슨 2000m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걸 그렇게 세게 뭐 알 컨디션도 아닌데 이거 뭐 이렇게 세게 보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졌어요. 그때보단 나아졌는데, 조금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고, 펀크레이지. 뭐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여준 게 좀 최근에 2번 보여준 그런 능력이면 일단 뭐 좀, 무시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 5번 메타블레이드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음성 파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성 파워. 아주 잘생긴 후구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후구에는 그냥 엉덩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허벅지, 비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발목, 발굽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면서 전체적인 후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엉덩이만 크다고 해서 뭐 힘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뭐 허벅지나 그런 비절이나 이런 부위가 뻣뻣해. 아니면 뭐 지세가 뒤로 뻗어 있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이런 어린 마필들에서는 조금 그런 게 나타나요. 왜 뒤가 좀 빠져 있으니까는 후구에 추진력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메타블레이드는 그거하고는 좀 반대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얘는 지금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이 비절 부위나 이 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잘생긴 체형을 갖고 있잖아요. 후구하고 뭐 전부 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얘가 이제 어떤 그 원동력이 되는 추진력이 되는 그게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걸음이 상당히 크고 느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세게 차줘야 되는데 세게 차주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뛰면서 안에 갇히거나 그러니까 다른 어떤 또 외부 요인이 들어오면 내가 갖고 있는 단점도 있는데 거기에다 불리한 그런 외부 요인이 또 들어오면은 얘는 그냥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게이트면 5번 게이트면은 여기서는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가야 돼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누가 있어요? 힐링 헤이븐하고 뭐 없네요. 선행을 플라잉 스타가 있네요. 플라잉 스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제일 안정적인 건 이제 10번 마이티 손인데 이 마이티 손도 제가 이제 누구죠? 김혜선 기수인가요? 김태희 기수인가요? 막 들어올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일단 이제 체구도 적고 이제 근성이나 다른 것들로 지금 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그렇게 썩 좋아진 건 아니지만은 조금 이제 그 변화에 대한 그 폭이 있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뭐 그냥 그런 상태로 왔다면 이 마이틴 손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조금씩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탄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1600m 했었나요? 1600m 했었는데 오늘은 1800m입니다. 요게 조금 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경주에서 가장 뭐 좀 힘있게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은 이제 이 마이트손이 있고 이 써니로드입니다. 써니로드인데 제가 지금 문세영 기수 적의 선행을 가려고 하겠네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적의 지금 컨디션이 꽝이에요. 완전히 지금 뭐 거의 뭐 저 마필은 뭐 이 자세도 높고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불리한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를 기승시켜서 그런 것들을 어떤 그 단점들을 보완하겠다. 보완해서 이제 한번 이겨보겠다. 이런 의지인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저 컨디션 갖고는 안 돼. 그래서 가장 그나마 이제 뭐 컨디션 좋은 펑크레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교가 좀 돼 있고 뭔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이티 숀 이런 애들 위주로 조금 일단 짜놓고 나서 뭐 플라잉스타는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아까도 뭐 컨디션은 아니다 그랬지만 지난번에도 컨디션 아니라는데 저렇게 뛰지 않습니까? 뭐 저 정도만 근데 그 지난번보다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 기본은 이렇게 2번, 7번, 10번이 좀 있어야 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월 28일 11개 경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준하였습니다.